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이슈가 눈길을 끌었을까요? 야인스톡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토파보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이 마무리됐습니다. 한미 정상은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171분 동안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현안 공조, 또 코로나 백신과 신산업 분야 협력 방안 등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는데요. 두 정상은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과학자와 전문가,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하기로 했는데요. 실질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는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국은 반도체,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등에 대한 공급망 회복력 향상에도 협력하기로 했고요. 한미 상호 투자도 이뤄졌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사일 주권 회복이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미사일 지침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대한민국이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하고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또한 한미 정상이 해외 원전 시장 공동 진출에 합의한 점도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한미 양국이 중동과 유럽 등 제3국 원전 시장 진출에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원전 수출 사업이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월요일에 야인스 리턴즈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계속해서 박준현 운영형님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님 함께할게요.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지난주부터 진월 동안 또 핫했던 소식들이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월요일에 추천주 만나보는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합정동 민박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다면 함께 이야기 나눠주세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그리고 토마토TV 홈페이지 아자아자 게시판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좀 상승으로 기분 좋게 출발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도 역시나 하락장이었습니다. 월요일을 좀 잘 버티셨는지 인사 나누고 시작할게요. 투게더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쫄보님 감사합니다. 또 준호님도 이름 보이고 라면 먹고 챔피온님도 오셨네요. 서당깨님이 이름을 바꾸신 건가요? 탈탈 털린 서당깨님이 오셨습니다. 또 어떤 이름 보이나요? 진섭님도 함께 가고 계시고 오렌지님까지 인사 나눌게요. 로또야 나에게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야인시대 리턴즈 야인스톡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주말 동안 다양한 성과들을 냈다라는 결과와 함께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상이 됐었던 주요 의제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백신 등등. 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분명히 얻어낸 것도 있을 거고요.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관련해서 오늘 시장에서도 좀 반응들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하면 좋을지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전략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박준현 운용영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큰 성과다라고 꼽히는 게 지금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미사일 지침이 종료가 됐다. 관련 섹터들은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움직였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죠. 오늘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주요 이슈 중에서 그래도 주가가 그래도 그나마 막판까지 그래도 유지했던 게 미사일 관련 쪽이었고 나머지 원전이라든가 그다음 백신 관련 종목들은 다 밀렸어요. 미사일 관련 부분 자체는 그동안 시장에서 주목을 하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예상하지 않았던 부분인데 미사일 지침이 좀 종료가 좀 되면서 관련했던 종목들, 우주항공 관련했던 종목들이 좀 방산 관련 종목들 중시가 상승을 했는데 일단은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에 관한 지침이거든요. 미사일 지침이라는 것 자체가 1979년도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국으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미사일 기술을 도입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미사일 발사 거리라든가 그다음에 탄도 중량에 대해서 미국이 제재를 하면서 기술 이전을 해줬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4차례에 걸쳐서 사거리라든가 거리라든가 그다음 탄도 중량을 늘려주다가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미국 방문을 통해 가지고 완전하게 사거리라든가 그다음에 탄도 중량이 해제가 좀 됐다. 이제 자유스럽게 우리나라가 미사일이라든가 또 항우의 우주 항공 시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제한 없이 해제가 됐다. 즉 그래서 앞서 우리 앵커님 얘기했다시피
국내 미사일 주권을 우리나라가 회복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그런 합의였다. 상당히 일부에서 이 부분 자체를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한국 우주항공, 미사일, 국방이라든가 중심으로 해서 한국 과학기술 발전에 계기가 되면 됐다. 이제 그런 어떤 측면으로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이런 어떤 부분들 자체가 이제 향후의 자주국방과 더불어서 우주항공 시대에 국내 시장도 상당히 뒤처져 있지만은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좀 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의 관심 자체는 이제 주식시장으로 본다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실험 규모라든가 활발히 좀 진행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방산 쪽에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회사가 이제 이따 좀 보시겠지만 대표적으로 LIG 넥스온이 좀 되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관련 쪽에서도 이제 고체 연료 전지, 그동안 액체 연료 전지만 사용하게 됐는데 고체 연료 전지도 이제 사용할 수가 되니까 고체 연료 전지 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미코라든가 이들 관련 종목들이 주목을 좀 받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결론은 이게 이제 미사일 부분도 그렇고 우주항공 부분 자체가 좀 미래잖아요. 그쵸. 당장 돈이 안 됩니다. 당장은 그래도 1년, 2년 뒤에 실제 가시가 나온다 그러면 주가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데 우주항공 시대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가 5년 내지는 10년 이상이 걸리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먼 미래를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적이적 가시성이 좀 접근이 가능한 실적이 나오면서 향후에도 성장할 수 있는 그쪽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관련 또 종목들 제가 자료를 좀 몇몇 종목 좀 잡아봤는데 일단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하나 시스템이죠. 하나가 국내로 따지면 아마 우주항공 시대에 가장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세트레가이도 작년도에 인수를 했으니까 주도를 좀 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 시스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각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LIG 넥슨 같은 경우는 유도탄 무기, 유도 무기라든가 미사일과 관련해가지고 방산 관련해가지고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미사일 발사가 이제 자유롭게 이제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이쪽에 상당히 주목을 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세트레가이, 그다음에 한양 ENG, 비치로테크, 그다음에 뉴파워 프로지마 같은 경우는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알려지지 않는 회사인데 한국 하이바라는 회사를 작년도 인수해가지고 한국 하이바가 우리나라 누리호 동체를 공급한 회사거든요. 근데 이런 어떤 부분들, 그다음 맨 아래쪽에 미코라는 회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고체 연료 전지 쪽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들 관련 종목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제가 보는 관심 종목은 이 중에서 LIG 넥슨입니다. 일단 방산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가지고 회사가 미사일 발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또 회사가 이제 수주, 앞서 얘기했던 실적의 가시성이 중요하다고 그랬었는데 회사는 현재 수주 잔고가 7조원이 넘습니다. 현재 작년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사가 작년도 1년 기준 매출액이 1조 한 60천억 가까이 되는 거니까 거의 한 3년치 이상의 그 수주 잔고를 깔고 있는 쪽이거든요. 그 실적도 대폭적으로 좋아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LIG 넥슨이 상당히 가장 강했거든요. 그래서 주가 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연료전지와 관련해 가지고는 고체 연료전지와 관련해 가지고 반도체 장비 회사이기도 한 미코라는 회사. 반도체 쪽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어 올해 영업이 한 400억 이상 난 회사거든요. 그다음에 뉴파워 프리즈마 같은 경우도 반도체 장비 플러스 그다음에 폴더폰과 관련된 재료도 가지고 있고 앞서 얘기했듯이 한국 하이바 인수에 따라서 실적도 대폭적으로 좋아지는 회사거든요. PR도 8배밖에 안 되는 회사니까 이런 종목 쪽에 이제 긴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 자체는 긴 미래니까 현재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 재평가를 받고 향후에 우주항공과 관련된 기술력을 평가받으면 향후에 중장기 성장 모멘텀이니까 당장의 실적 가시성을 염두에 두는 관점에서 종목을 볼 필요가 있지 않겠다 봐야 되겠습니다. 좀 주요 종목들 그리고 관심 종목들까지도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가 예상했던 의제에는 없는 부분이었어요. 미사일과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시장에서도 조금 더 강하게 반응을 했던 것 같고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관련주들의 흐름 어떻게 체크하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보면서 주식이 정말 어렵구나. 어렵다. 이렇게 느꼈는데 저희가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많은 대한민국 전문가님들이 이제 예측 시나리오를 썼지 않습니까? 대다수가 나온 게 백신, 반도체, 배터리, 그다음에 배터리, 친환경, 그다음에 원자력 여기까지도 예측을 했거든요. 미사일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오늘 제일 많이 떴어요. 그러니까 정말 어렵구나.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미사일 이런 걸 할지. 약 45년 만에 이게 좀 해제되는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이번 정부의 쾌거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800km더라고요. 800km 제한을 해제해주겠다. 네. 뭐 이런 쪽이고 미사일 주권을 이제 완벽하게 가져오는 쪽이니까 자주국방 뭐 회복이 된 쪽이죠. 분명히 쾌거인 거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 좀 신사업이지 않습니까? 성장 산업군인데 뭐 물론 성장 주도주가 빡빡하게 뭐 줄 서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언젠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희는 한번 우주 여행 갈 수 있을까요? 네, 갈 수 있지 죽기 않을까 전에?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네. 가져보고 있는 쪽인데 네. 뭐 이쪽도 좀 박차를 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운영님이 다 정리해 주셨는데 뭐 비치로테크, AP 위성, LIG 넥스원, 뭐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등등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은데 이제 직접적 연관성이 얼마만큼 밀접도가 있느냐를 이제 선별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역시나 이제 저도 정리를 좀 해왔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한일 단조고요. 한일 단조가 유도탄 탄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사일이니까 유도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탄차를 만드는 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시스템 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 무기 그리고 유도 무기 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거든요. 미사일이 이제 날릴 거면 유도 무기 시스템이라든지 갖고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쪽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역시 LIG 넥슨원입니다. 운영님은 똑같은 쪽인데 LG 이노텍으로부터 이제 방위산업 부분을 인수한 쪽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미사일 감시 정찰기 주력 수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사일 쪽이 연관성이 있으니까. 네. 밸류에이션을 따지면 뭐 의견이 좀 분분하겠습니다만은 저는 역시나 이제 방산업체를 만약에 공략하고 싶다 하면 LIG 넥슨원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거든요. 네네. 이 두 종목은 그래도 실적이 괜찮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LIG 넥슨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이제 좀 더 탄탄한 실적 대비 이런 종목들을 공략한다면 이 두 종목이 좀 되지 않을까. 뭐 소형 종목 쪽에서는 한일 단조 쪽이 좀 퍼포먼스 조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궁금한 건 이 미사일과 관련된 지침이 해소되면서 해제가 되면서 북한이나 중국의 반응이 조금 중요해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우리 시장에는 좀 영향이 있을까요? 저도 정말 궁금했습니다. 어떤 정말 반응이 일본이라든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사드 사건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말 그때 주식하면서 짜증 났거든요. 정말 별것도 아닌데 우리가 아무래도 한반도 정세가 있지만 지정학적 요소가 있지만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는 쪽인데 네. 이번에는 방송에서 뭐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기분 좋았던 게 찍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이번에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본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중국도 지금 반응이 그러네요.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어떤 신기를 건드리는 측면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국가 대 어떤 수장이 만나가지고 이야기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한 부분만 하루 만에 이렇게 의견을 좀 개진한다는 게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중국도 남중국해에 관해서 지금 문제가 시끄럽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이 큰 노이즈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 단지 이제 문제는 중국 쪽인데 보복이 있는다면 역시나 중국 수혜주 섹터는 타격이 좀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추가적으로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원전입니다. 한국과 미국 양국이 이제 원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건데 관련주들 오늘 장 초반에만 해도 좋았다가 급락을 한 종목도 있고요. 상승폭이 많이 반납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원전 관련 종목들은 대충 보니까 종목들 보게 되면 많이 떴어요.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네, 많이 네. 떴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원전 관련 종목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 뉴스에 파는 팔아라. 그랬던 매매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이번 해외 제3국 원전 시장에 우리나라와 미국이 공동으로 좀 진출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네. 이런 또 내용인데요. 상당히 우리나라 같은 게 지금은 탈원전 때문에 조금 애매했거든요. 우리나라가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원전을 안 짓는데 해외 쪽에서 원전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좀 어필이 안 되죠. 근데 이제 미국과 함께 이제 공동 진출하게 되면 좀 나름대로 명분이 있는 거고요. 명분이 있는 거고 미국이 우리나라가 손을 잡는 이유가 또 있었더라고요.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참 주춤하는 사이에 세계 네. 원전 시장을 중국하고 러시아가 맞아요, 장악하다 맞아요. 보니까 그래서 미국이 중국을 상당히 지금 견제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죠. 이제 미국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나라 한국이랑 손을 잡아야겠다. 손잡은 게 아닌가. 왜냐하면 네. 두 나라 사이에 어떤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가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설계 능력 쪽에서 압도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두산중공업 중심의 시공 쪽에 건설 쪽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개 회사가 합치면 충분히 시너지 효과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던 관점에서 한미 간의 두 정상이 어느 정도 이견에
일치를 좀 본 게 아닌가. 예,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나라 탈원전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뭐 변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원전 회사들한테는 분명히 그동안 상당히 좀 부진했었는데 이 부분 자체가 해외 쪽에서 좀 숨통이 트이면서 긍정적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동이라든가 소형 원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올해 뭐 향후에 발주가 좀 많이 대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점 긍정적일 것 같은데, 근데 주가는 이제 관련 종목들 좀 밸류를 제가 좀 잠깐 좀 표를 좀 준비를 했지만은, 네. 맨 오른쪽은 주가가 많이 떴지 않습니까? 5월 달만 보면 주가 많이 떴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보면 대부분 3월 달부터 따지면 일부 종목 같은 건 거의 100% 가까이 뜬 종목들도 있어요. 많이 떴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차익성 매도 물량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부분 이제 가이던스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실적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제 밸류를 제가 옆에 좀 표시해 놨는데, 두산중공업은 적자고, 그렇죠? 오르비텍 적자고, 그 다음에 PR이 나온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PR이 93배, 한전 KPS도 21배 되는 회사거든요. 에노토크는 예. 이게 맞는 숫자예요? 예, 307? 그렇죠. 예, 맞습니다. 307입니다. 이게 네. 뭐 올해도 크게 좋아질 건 없는 거고요. 차이가 없어요. PBR을 보셔야 되는데, 네. PBR도 다 3배, 4배입니다. 이게 앞서 항공 우주 관련 종목들은 그나마 그래서 괜찮아요. 나쁘지가 않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원전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상당히 비싸고요. 그러면 뭐 탈원전 때문에 두산중공업이라든가 한전기술이 실적이 안 좋았냐? 실적이 그게 아닙니다. 탈원전 이전에도 보시게 되게 되면 2014년도, 15년도 박근혜 정부 때도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항상 적자가 났어요.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 중에 BHI 같은 경우, 부품회사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원전 시장에 국내 시장에서 탈원전 아닐 때도 적자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해외 원전 시장에서 그 얼마만큼 수주를 받아가지고 좋아할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 했던 그 원전 시장의 국내 시장에서도 활성화될 때 원전 관련 종목들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네. 해외 원전에 진출한다고 그래가지고 약간의 수혜를 좀 받겠지만은 그들 관련 기업들이 뭐 서프라이즈하게 실적이 좋지 나오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밸류 자체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 원전 관련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거의 저는 오늘 뭐 아침 시가 정도 전후에서 거의 고점을 찍은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예상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바로 이제 그러한 반응들이 시장에 바로 증명을 해주고 있는데 김민준 전문가님께서는 원전 관련주 어떻게 대응 전략 할까요? 네, 저도 거의 비슷한데 비슷하다. 약간 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를 좀 더 정리해 봤습니다. 네. 일단 원전 관련된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그 중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제일 높고 실적이 되는 게 한전 KPX고요. 근데 여기보다 오히려 주가는 이번 달 한 달은 한전 기술이 더 갔습니다. 더 간 쪽인데 지금 이제 내용이 나온 걸 보면 여기가 중요한 쪽이거든요.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시공 능력을 합작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 원전 업체들 기술을 쓰지 않겠다는 거죠. 이 부분이 중요한 쪽이죠. 여기 위에 있는 에너토크, 오르비텍, BHI, 네. 한전 KPX 여기 기술을 안 쓴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시공 능력을 쓰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쪽이고요. 결국 이 시공 능력이 어디에 쓰느냐 명분을 갖춰서 중동과 유럽 진출의 탄력을 이제 확대한다는 전망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한 건 우리나라 국내 정책과는 탈원전과는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원전 기술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갈 일은 없는 거고 해외로 가더라도 미국 기술이 가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공 능력 회사를 봐야 된다는 쪽이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원전 관조류 관련주 이제 선별화가 필요한 쪽인데 일단 보시게 되면 제3국에 수출할 때 전제 조건을 달았습니다. 국제 원자력 기구 이제 IAEA인데 추가 의정서인데 가입 조건이 있습니다. 이걸 합의를 했어요. 일단 진출할 때 3국에 가입을 해야 된다 네. 조건을 내놨고 원전 관련 주들에 아까 운영님이 정리해 오신 두산중공업, BHI, 비치로테크, 우리기술, 오르비텍 저는 못 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다 반영이 됐고 그러면 시공 능력 쪽을 보면 어디냐 그나마 관심이 있는 데가 기술 쪽에서는 우리 기술이고요. 여기가 이제 계측 제어 설비 쪽인데 이 기술을 보게 되면 국산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회사는. 그리고 세계 4번째 원전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요. 이 회사 정도는 모르겠어요. 기술력적으로 보게 되면. 그래도 미국 거 쓸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시공 능력을 보시게 되면 건설사 쪽이라는 거죠. GS건설이 보시게 되면 싱월선 원자력 1호 2호기를 건설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때 같이 한 데가 지금 대우건설 DLENC예요. 그리고 지금 대우건설을 또 보시게 되면 원자로 건물하고 원자로 자관 설치하는데 최단 기공 완공을 갖고 있어요. 대우건설이. 그리고 구조물 안정 테스트, 종합 누수율 테스트 세계 최고 기록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GS건설하고 대우건설 쪽이죠. 그 외의 기업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참여했던 기업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신월성 말고도 신울진도 있거든요. 네. 이 신울진도 GS건설, 대우건설이 했습니다.
그 위에가 DLENC 네. 효성중공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 기술력으로 보게 되면 두손중공업이지 원자로 용기가 가능한 제작 가능한 이 기술을 단조 설비라고 하는데 여기를 보유하고 있는 쪽이거든요. 시공 능력이 아니고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 과연 기술을 써줄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있는 거죠. 결국은 지금 미국 시장에서 말한 건 삼국에 갈 때 네. 우리 기술 쓰고 너네 시공 능력 좀 빌리자. 그러면 해외 중동 쪽에 원전 건설 경험이 있었던 건설 섹터들이 시공 능력을 할 강산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답 나오는 게 결국은 GS건설하고 대우건설이에요. 국내에서는 GS가 신월성하고 신울준이 있었고 대우건설은 여기 다 참여했고 최단 기간 시공 능력 갖고 있는 쪽이 대우건설이거든요. 중동 모멘텀이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원전 네. 관련해 가지고 향후에 이쪽으로 공략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건설 수혜 모멘텀도 보면서 좋죠. 복합적으로 이제 원전 시공 능력까지 들여온다면 더 좋은 측면이지 않나. 저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원전 합의라는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봤을 때 원전 기술보다는 이제 시공 쪽으로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보자라는 시각도 전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주제는 백신입니다. 백신에 대한 부분들, 이제 백신 보급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긴 했습니다. 관련 전략 조금 빠르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박준효 운용님, 백신 관련주 저희 어떻게 대응할까요? 예, 일단은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모더나 위탁 생산이 좀 결정이 좀 됐죠. 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아마 한미 정상회담에서 추가적으로 아마 4건의 여러 가지 MOU를 좀 체결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백신 허브 도입과 관련해 가지고.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가 어떤 글로벌 백신 공급망 허브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충분히 그런 어떤 기대감도 가질 수가 있거든요. 현재 지금 아마 국내에서 위탁 생산이 결정된 게 아마 4건이죠. 그렇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백스, 네. 그다음에 휴원스하고 어디 쪽인가요? 멕시코, 러시아산 그 백신에 대해서 위탁 생산 결정됐고 이번에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모데나 백신 위탁 생산했으니까 네 건이거든요. 아마 이런 어떤 부분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아직도 지금 백신 우리나라가 지금 접종 지금 도입 건수가 아마 1억 9,200만 정도 되죠. 그렇죠. 아마 이제 숫자대로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향후에 이제 백신 문제를 해결하는데 우리나라 생산하니까 아무래도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는가. 특히 이제 모데나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가 지금 4천만 회 정도, 2천만 명 정도 해당되는 백신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예정이 좀 돼 있는데 국내에서 생산하니까 좀 더 앞당기지 않겠는가. 정부는 그런 기대감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충분히 국내의 어떤 백신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도 충분히 가질 수 있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본다면 주가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제가 보기에는 오늘 백신 관련 종목들이 다 밀렸어요. 맞아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밀렸고 그래서 국내 또 백신 개발과 관련된 재료를 갖고 있는 회사도 다 밀렸어요. 그렇게 된다면 주가 측면에서 그동안 이제 백신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치료제라든가 관련 이슈 관련 종목들은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백신 허브 역할을 한다면 충분히 그렇던 공급 물량의 측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관련된 종목들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현재 그런데 백신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든가, 그다음에 뭐 위탁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주식들, 그들 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재료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 주가의 그 흐름에 좀 나타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백신과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이제 기대치 좀 낮춰야 된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 좀 보시게 되게 되면 오늘 종목들이 다 빠졌죠.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약세로 좀 전환이 좀 됐고 SK 바이오사이언스만 뭐 소폭 상승했는데 관련 뭐 제넥신 7% 빠졌고 한미약품도 뭐 제넥신 위탁 생산과 관련해 가지고 뭐 관련 것들이 아무래도 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예컨대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치료제 개발을 진행 중에 있는데 백신이 계속적으로 보급이 된다 한다면 치료제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치료제라든가 백신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임상 실험에 들어간 주식들 회사들은 앞으로 백신이 계속적으로 공급 물량이 확대될수록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백신 관련된 종목들 여기에 뭐 나와 있는 진흥생명과학이라든가 파미스라든가 서린바이오라 녹십자라든가 뭐 관련된 종목들은 개인적으로 좀 상승 기대치를 반등 기대치를 낮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준 전문가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네, 저는 지금 듣고 보니 박준효님 말씀 맞으신 것 맞다? 같네요. 네, 저는 뭐 이 부분은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일리가 있어 보이십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좀 하고요. 네. 지금 느끼는 건데 저도 탄력성이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나마 노바백스하고 이제 코로나19 이제 생산 위탁하면서 여기는 기술 이전까지 받는 쪽이거든요. 삼바랑은 조금 삼성바이오로직스랑은 조금 틀리죠. 그래서 저는 오늘 정리를 해올 때 이렇게 해왔습니다.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와 노바백스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기술 이전까지 받는 쪽인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의견이 분분합니다. 언론사에도 다 마찬가지. 껍질뿐인 계약이다. 왜 이런 계약을 해왔느냐 하는 반면에 이 껍질뿐인 계약이라는 보는 쪽은 공정 라인을 왜 바꿔야 되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연말까지 풀 가동이거든요. 백신이 아니더라도. 네. 결국은 이것을 이제 담기만 하는 용기인데 공정 라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공정 라인을 다시 회귀시킬 때 국가에서 뭔가 보상을 해주느냐. 그런 쪽은 아니죠. 지금 아니고. 아니다. 아시아 허브가 될 것이다. 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기술 이전을 받진 않았어요. 이거는 팩트적인 요소거든요. 네. 그래서 의견이 분분할 것 같은데 운영님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오늘로 어떻게 보면 고점이 형성된 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쪽이고요. 단지 CMO지 않습니까? CMO까지 고점을 형성하게 되면 이제 코로나 관련된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는 정말 가기 어렵거든요. 그나마 저도 CMO는 좀 실체가 남아있지 않느냐 네. 이렇게 봤던 쪽이에요. 오늘 보게 되면 주가 다 밀렸습니다. ST팜, 바이넥스 다 밀린 쪽인데 그래서 뭐 스푸트니크 관련된 종목도 다 밀렸거든요. 이수앱시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로서 이 부분이 내일 주가가 향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고점을 좀 찍지 않겠나. 그러면 이제는 다른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훈풍이 좀 불 수도 있어요. 본연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고 원래 이제 모멘텀으로 그렇죠. 돌아가는. 이런 쪽에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 진단키트 쪽으로 갔던 수급이나 매기가 이제 학회 모멘텀에 아스코가 오거든요. 6월달에 그쵸. 그쪽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야인스톡을 통해서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관련 섹터들 앞으로의 전망까지 체크를 해 드렸습니다. 관련 종목들도 물론 반도체나 배터리 관련 종목들도 있지만 오늘 좀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 섹터들 위주로 좀 짚어 드렸는데요. 앞으로의 대응 전략들 또 실제 모멘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좀 기초로 돌아가 봐야 되는 시스템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내용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야인스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